지난 10일 전 세계 금융시장이 숨을 죽이고 지켜본 회의가 있었습니다. 바로 미국 연방준비제도 연준의 FOMC 회의입니다. 이 회의에서 내려진 결정 하나가 여러분의 대출이자, 환율, 그리고 내년 경제 전망까지 바꿔놓을 수 있거든요. 과연 어떤 결정이 내려졌을까요?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했습니다. 올해 들어 세 번째 인하인데요. 이번 결정이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은 어떤지 오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연준은 지난 12월 10일 현지 시간 기준으로 올해 마지막 FOMC 회의를 열었습니다. 회의 결과 4.00% 구간에서 3.5에서 3.75% 구간으로 0.25%포인트 낮추기로 결정했어요. 사실 이번 결정을 두고 시장에서는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지난 10월 회의 이후 과연 12월에 한 번 더 내릴까 하는 눈치게임이 치열했거든요. 연준 내부에서도 금리 내려야 해와 신중해야 해 하는 엇갈린 목소리가 나왔고요.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점이 있습니다. 연준이 금리를 인하한 건 올해 9월, 10월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예요. 1년 동안 총 0.75%포인트를 내린 건데 현재 금리 수준은 2022년 10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흥미로운 건 시장의 반응이었어요. 금리 인하 확률 전망이 95%에서 %로 급락했다가 최근 다시 내릴 게 분명하다는 쪽으로 기울었거든요. 결국 예상대로 연준이 금리를 내렸습니다. 그렇다면 연준은 왜 이런 결정을 내린 걸까요? 배경을 이해하려면 미국 경제의 두 가지 핵심 지표를 봐야 합니다. 첫 번째는 물가입니다. 연준의 장기 목표는 물가 상승률을 2%대로 안정시키는 건데요. 9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1년 전보다 3.0% 올랐어요. 1월 이후 다시 3%대로 올라선 겁니다. 여전히 연준의 목표치보다 높은 수준이죠. 두 번째는 고용시장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부분이 이번 금리 인하의 핵심 이유로 분석됩니다. 9월 실업률이 4%를 기록했어요. 8월보다 올랐고 2021년 10월 이후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일반적으로 중앙은행들은 물가가 오르면 금리를 올려서 과열을 시키고 경기가 침체되면 금리를 내려서 경기를 부양합니다. 지금 연준은 물가는 여전히 높지만 고용시장이 식어가는 신호에 더 무게를 둔 거예요. 경제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연준이 인플레이션보다 고용시장의 침체, 위험을 더 심각하게 본 것이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실업률이 올라가고 고용률이 떨어지는 건 경기가 좋지 않다는 명확한 신호니까요. 이제 좀 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이번 결정을 둘러싼 여러 입장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연준 내부의 시각입니다. 흥미롭게도 금리 결정에 참여한 12명의 위원 중 2명이 금리를 내리지 말고 동결해야 한다며 반대표를 던졌어요. 의견이 완전히 일치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특히 주목할 만한 인물이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9월 임명한 마이런 연준 이사인데요. 그는 한꺼번에 0.5%포인트를 확 내려야 한다며 빅컷을 주장한 강경 금리 인하파입니다. 이번에도 더 큰 폭의 인하를 주장했고요. 여기서 정치적 변수도 고려해야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파월 연준 의장을 향해 금리 당장 내려라고 압박해왔거든요. 파월 의장의 임기가 내년 5월에 끝나는데 그 이후 누가 의장이 되느냐에 따라 금리 정책 방향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의 전망은 어떨까요? 연준은 이번 회의에서 10월보다 훨씬 신중한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연준 위원들의 금리 전망을 모은 점도표에 따르면 내년에는 금리를 단 한 번만 인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당초 시장 기대보다 훨씬 보수적인 전망이에요. 당분간 금리 인하 속도를 늦추거나 멈출 수 있다는 신호로 해석됩니다. 자,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게 우리나라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미국 금리가 우리나라 경제에 중요한 이유부터 짚어보겠습니다. 미국 금리가 우리나라 금리보다 높으면 이른바 금리 역전 현상이 발생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에서 돈을 빼서 미국으로 가져갑니다. 당연하죠. 세계 1위 통화인 달러로 더 높은 이자를 받을 수 있으니까요. 이 과정에서 원화를 달러로 바꾸려는 수요가 늘어나고 원달러 환율이 상승합니다. 그렇다면 한국은행도 미국처럼 금리를 내릴까요? 전문가들의 답은 그럴 가능성이 크지 않다입니다. 세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째, 우리나라 경제가 생각보다 나쁘지 않습니다. 3분기 경제 성장률이 예상보다 높게 나오며
회복세를 보였거든요. 경기가 급하게 나빠지고 있지 않다면 굳이 서둘러 금리를 내릴 필요가 없는 거죠. 둘째, 환율 문제입니다. 최근 원달러 환율이 계속 상승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금리를 내리면 환율이 더 오를 수 있어요. 환율이 오르면 수입 물가가 올라가고 서민 경제에 부담이 됩니다. 셋째, 부동산 시장입니다. 수도권, 집값이 다시 오르는 조짐을 보이고 있는데 금리를 내리면 시중에 풀린 돈이 부동산으로 몰릴 수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미국 연준의 이번 금리 인하는 예상된 수순이었지만 앞으로의 방향성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우리도 더 내리고 싶지만 상황을 봐가면서 천천히 가겠다는 메시지인 거죠.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이겁니다. 미국과 한국의 금리 정책이 서로 다른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는 것. 미국은 금리를 조금씩 내리려 하고 한국은 당분간 현 상태를 유지하려 합니다. 이게 의미반은 명확해요. 한미 간 금리 격차가 줄어들면서 우리나라에 대한 외국인 자금 유출 압력은 다소 완화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 경제가 고금리 상태를 더 오래 유지해야 한다는 뜻이기도 하죠. 개인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대출을 받고 계신 분들은 당분간 높은 이자 부담을 안고 가야 할 것 같습니다. 반면 예금자 입장에서는 상대적으로 괜찮은 이자 수익을 유지할 수 있고요. 전문가들은 환율과 집값이 안정되고 내년의 경기 회복세가 기대보다 더딜 경우에만 한국은행이 다시 금리를 내릴 것으로 전망합니다. 결국 내년 상반기 경제 지표들을 계속 지켜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미국 연준의 금리 결정, 그리고 그것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까지 살펴봤습니다. 금리는 단순히 숫자 하나가 아니라 여러분의 대출, 예금, 환율, 주식, 부동산까지 모든 것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앞으로 금리가 어떻게 움직일지, 우리 경제는 어떻게 대응할지 계속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이번 연준의 결정을 어떻게 보시나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시고요. 감사합니다.